저희 10학년과 11학년이 2학기에 수요일마다 만나서 CCC 그 중에 사회과 통합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렇게 무관을 한 게 처음이고 중간중간에 많이 티를 많이 내가지고 점심시간, 점심시간도 그래서 많이 바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 오늘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잘 청해 주시고 또 조언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윤이와 희연이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과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송서윤, 한수연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주제는 감각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만나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일지로 작성해보는 활동도 가져봤는데요. 나중에 작성하면서 돌아보니까 저희가 시각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이 무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을 못 쓰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 궁금함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1학기 CCC 시간에 들었던 사회 구조 속에서 장애가 생겨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저희도 각자의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만드는 사회 구조를 탐구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짚어보기로 했는데요. 각자의 불편함을 써와서 비교하고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버스나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저희가 느낀 대부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구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찾은 걸 토대로 속도팀과 정보팀으로 나뉘어져 저희가 느낀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례를 통해 참고할까 하다가 사회에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기도 하며 저희가 찾아온 사례들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회구조인 교통에 대해 알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회구조가 어떻게 장애를 만드는지, 그 사회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찾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회과 프로젝트의 주제로 잡게 되었고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설문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친 다음에 구글 폼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곳에다가 각자 공유할 수 있는 곳에는 다 공유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다른 활동을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응답자는 없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6명의 사람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이것도 팀별로 질문을 나눠 답변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10학년 같은 경우에 아웃턴십을 가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에 저희 11학년끼리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판넬에다 쓸 질문들을 다 같이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수정을 거친 다음에 합쳐서 여기 판넬, 보이시는 것처럼 판넬에다가 직접 적어가지고 제작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네. 즉석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스티커별로 나이대를 적고 그리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설문조사는 두 차례가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일산호수공원 안에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시청역에서 청계천과 인사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김포 장애인 야학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방문 날짜를 정한 뒤에 김포 장애인 야학에서 10시부터 4시까지 하루 종일 2인 1조로 24분의 설문조사를 했고요. 오전은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장애인 행동 지원사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을 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김포 장애인 야학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을 중점으로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친 뒤에는 기관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가 어땠는지 그걸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방문 당일 일정 그렇게 마치고 다른 날에 설문조사 진행한 거를 그걸 엑셀 파일과 한문 파일로 나눠서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야학 설문조사 활동을 끝으로 저희는 메인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연이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마치고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결과물로 주제 확장글과 대중소통을 리디자인했습니다. 글을 쓰는 팀과 디자인하는 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디자인팀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적용해서 대중교통을 리디자인했습니다. 일단 이건 지하철 리디자인인데, 지하철을 타러 갈 때 필요한 안내바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받침대, 지하철 안 폴딩 의자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안내바는 환승시에 길 안내 화살표를 보는 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와 정자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환승할 지하철과 이름 방향이 적혀 있어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받침대는 휠체어의 바퀴가 문틈에 낀다는 얘기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지하철이 정차하고 문이 열리면 이 받침대가 나와서 문과 문 사이 틈을 메꾸게 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딩 의자는 휠체어 이용자도 편하게 휠체어로 고정할 수 있게 디자인했는데요. 휠체어 이용자는 의자에 붙어있는 벨트로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고, 휠체어 비이용자는 영화관 의자처럼 의자를 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디자인을 했는데,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와 더 길어진 리프트, 길이가 길어진 의자 손잡이, 정류장 상시 표지판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사진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를 만든 것인데, 높은 곳에 있는 손잡이를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줄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길이 조정이 가능하게 했고요.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길어진 리프트는 이게 버스가 섰을 때 인도와 버스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리프트가 닿지 못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 리프트보다 더 길어진 리프트를 디자인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은 의자 손잡이가 더 길어진 디자인인데요. 이게 키가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너무 높아서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대부분 의자 손잡이를 잡으시는데, 그때 의자 손잡이가 너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 길이를 길려서 디자인한 의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류장 상시 표지판인데요. 이 하차벨을 눌러야 되는데 정류장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하차벨을 누를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한 정류장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상시 표지판에 정류장 이름이 적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장글을 썼는데, 확장글 팀은 설문조사 답변을 읽으면서 활동한 주제에서부터 더 확장을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주제로 확장글을 썼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확장글을 썼는데, 첫 번째 글은 미간을 위해 사라지는 것들을 주제로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인가라는 글을 썼고, 두 번째 글은 이동권과 탈시설을 주제로 한 비정상적인 사회의 정상과 어떤 사람이든 실수할 권리가 필요하다입니다.
첫 번째 확장글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김포장애인 야학에서 직접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역사 내 길 안내 표지판을 알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역사 내 환승할 노선을 찾아갈 때 쓰는 환승비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때 쓰는 점자블록이 미관상을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온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인가에서 발췌한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미관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었다. 그렇다면 환승기와 점자블록은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감각을 사용해 정보를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다. 우리는 다양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의존하는 감각은 시각이다. 시각적인 정보는 넘쳐난다. 대부분 도서관과 서점의 책은 문자로 되어 있고, 문제집 풀 때, 핸드폰 할 때, 지하철과 버스에서 노선들을 볼 때 모두 시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감각들은 정보를 얻을 때 배제되곤 한다. 시각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감각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미 장애를 만드는 이 사회 구조에 적응을 해서 적응을 하고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우리의 차별적인 인식이 이분들의 생활 반경을 줄이고 사회를 장애인이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두 번째 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 사회의 정상과 어떤 사람이든 실수할 권리가 있다 해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 그 이전까지 어떤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시위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시위로 인해 장애인이 나쁘게 인식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눈에 띄지 말고 구석에 있으면 소극적으로 동정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장애인은 밖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장애인의 지하철 시위가 장애인의 인식을 나쁘게 만든다고 발언하는 것은 장애인의 외출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발언이긴 하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 앞에서 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본인이 장애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든 실수할 권리가 있다 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을 만나선 비장애인과 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고쳐야 해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만의 생각과 행동, 고유의 색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로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처럼 변해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희가 어제 후기를 나눴는데, 그 후기를 나와서 한 명씩 얘기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나눠보자면, 저는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 사회는 보통 사람과,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는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너무 부족한 사회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저희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는데, 그 문제가 단순히 장애인과 이동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에 되게 깊숙이 퍼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저희 프로젝트도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CCC 수업에서 계속 그 사회 구조가 만드는 불편함이나 불리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수업에서만 들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예 사이코 프로젝트 주제를 사회 구조가 만드는 불편함으로 가져가면서 깊게 실감 낼 정도로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장애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별다른 의견이 확실하게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계기로 되게 이것이 다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외면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원래 썩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학교 수업 들어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수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중립적이라서 차별도 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뭔가 차별에 반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저는 일단 그 사회과 프로젝트 그 주제를 딱 장애를 만드는 사회 구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회 구조를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장애를 없애는 사회 구조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없어져야 되는 건가라고 그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어떤 사회 구조를 최대한 이렇게 모두를 고려한 그런 사회 구조와 디자인을 해도 사실 누군가는 배제되고 거기서 장애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애 그 사회 구조에서 지금의 장애가 최대한 고려되고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 건 맞지만 장애가 사회에 없어야 돼라는 인식까지 가져가는 거는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1학기 때 저희 그 CCC에서 퀴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출연을 벌이는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장애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활동을 계기로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만약 사회 구조로 인해서 장애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장애가 만들어진다면 저희 모두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이번 활동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활동을 이어갈수록 약간 성소수자랑 장애인이 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사회에서 소외되는 존재이고 이것들을 생각할수록 성소수자라는 단어로 장애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계속 분리하려는 그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더 그런 단어에 거부감을 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회에 좀 원망을 갖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사람들은 왜 큰 일이 있어야만 그 문제점을 알고 바뀌게 될까였는데 그거를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장애인 분들이 몸을 써서 시위를 한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큰 일이 있어야 꼭 바뀌는 사회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됐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 사회과 프로젝트 처음 주제를 정하기 전에 좀 주제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앞에 주제를 이해하려다가 갑자기 또 주제가 바뀌고 하면서 그 내용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못한 채로 뭐지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점점 주제가 확실하게 잡혀지면서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하면서 활동에도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이제 디자인 하는 것도 그 결과물로 디자인했던 것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알게 된 거죠. 저는 사회과 프로젝트 하면서 확장 글쓰기에 글을 썼었는데 글을 쓸 때 뭔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탈시설과 이동권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사회를 보는 시야 같은 게 저는 조금은 더 넓어져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글을 쓰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못 바르게 인사. 감사합니다.